안녕하세요. 저는 뉴키바이오 연구소의 윤태식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뉴키 온라인 캠퍼스에 들어와 계신데요. 저희 온라인 캠퍼스에서는 바디 리셋과 관련된 다양한 건강 정보를 전해드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주자주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효소 이야기 5번째 시간인데요. 효소를 밥처럼 먹어야 되는 이유,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이 효소를 그렇게 먹지 않았을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을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효소를 밥처럼 먹어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요, 노화와 가령입니다. 즉, 나이를 먹어가면서 자연스럽게 노화 과정이 진행되면서 효소가 줄어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연구나 실험을 통해서 밝혀진 내용인데요. 우리 침에 있는 푸티알린, 즉 아밀라제라고 하는 효소를 가지고 실험을 해봤더니 20대에서는 상당히 많이 보유하고 있던 이 소화 효소가 80대 정도에서는 상당히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거의 한 30배 정도의 차이가 날 정도로 나이가 들면서 그다음에 우리 몸이 노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상당 부분 이렇게 감소되는 것을 좀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대사효소인 콘드리아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는 대사효소를 가지고 실험을 한 결과를 보니까 이 대사효소도 점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감소하기 시작하면서 거의 130세 정도까지 가서는 완전히 바닥이 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이 실험 결과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효소의 어떤 보유량이 우리 인간의 최대 수명과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효소를 얼마만큼 잘 관리하는가가 되게 중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효소를 밥처럼 먹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잘못된 식생활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효소를 낭비하는 식습관을 갖고 있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가 과식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먹거리가 너무 풍부하다 보니까 많이 지나친 과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식이라고 하는 뜻은 양적으로 많이 먹는 것도 있지만 칼로리의 섭취가 좀 많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나친 칼로리의 섭취로 인해서 우리 몸속에 있는 이 효소가 지나치게 낭비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먹고 있는 음식이 대부분이 가공식품 또는 인스턴트 식품, 패스트푸드, 엠프티 칼로리 이런 식품들을 이제 주로 드시고 있고요. 그런 식사를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우리 몸속에 있는 잠재 효소가 빠르게 낭비가 됩니다. 소비가 되고 있죠. 세 번째는요. 환경적인 요인이에요. 미세먼지라든가, 화학 영농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중금속과 농약 이런 성분들이 체내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 몸속에 있는 또 효소가 빠르게 이제 낭비가 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화식, 그러니까 가열 조리된 음식을 섭취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 몸속에 있는 효소가 또 많이 낭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4가지 정도를 말씀드렸는데 이런 어떤 식생활을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우리가 갖고 있는 내 몸속에 존재하고 있는 잠재 요소가 빠르게 낭비가 되면서 여러 가지 신진대사라든가 여러 가지 생체 항상성이라든가 면역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이제 장애가 오면서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효소를 절약할 수 있는 식생활이 있을까요? 네,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과식의 반대 개념인 소식. 소식을 하게 되면 오히려 이 효소의 낭비가 오히려 절약이 되고, 두 번째는 패스트푸드나 가공식품과 좀 반대되는 개념인데 슬로푸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촌에서 생산된 식자재를 내가 직접 가정에서 조리해서 먹는 식사를 우리가 슬로푸드라고 합니다. 슬로푸드식을 하게 되면 우리 몸속에 효소가 절약되고요. 그 다음에는 화식의 좀 반대 개념인데 생식이죠. 그러니까 자연적인 음식을 살아있는 그대로 먹는 것을 말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생식이 좀 어렵다 그러면 효소식을 하루에 한 끼 정도 이렇게 섭취해 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그러면 복합 활성 요소가 풍부하게 들어가 있는 이런 효소식들을 하루에 한 끼 정도 생식의 개념으로 이렇게 드셔주게 되면 많은 그 효소가 절약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에 효소를 밥처럼 먹어야 되는 그 세 번째 이거 있는데요. 바로 효소의 한계성이라고 하는 엔자임 포텐셜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뭐냐면 이 효소의 생성에는 한계가 있다, 뭐 그런 뜻인데, 요거를 제가 조금 그 이해하기 쉽게 좀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 남자에게는 있고 여자에게는 없는 세포가 있어요. 뭘까요? 네, 바로 정자죠. 정자. 그다음에 이제 물론 여자에게는 난자가 있고 정자는 없죠. 근데 난자와 정자가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자 같은 경우에는 그 사춘기를 지나서 거의 뭐 문지방을 넘을 힘만 있으면 이 정자는 생성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이제 문지방 넘을 힘만 있으면 여기저기 다니면서 씨를 뿌릴 수 있다, 뭐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하기도 하는데요. 근데 난자는요, 이 효소와 아주 닮았어요. 그래서 이 효소는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에 부모로부터 평생 쓸 수 있는 것을 갖고 태어납니다. 이 효소를. 난자도 마찬가지예요. 난자는 이제 여자아이가 태어나는 순간 평생 쓸 수 있는 그 난자를 갖고 태어나요. 그래서 여자들이 초경 이후부터 한 달에 하나씩 이 난자를 내보내죠. 그걸 우리가 이제 배란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배란을 통해서 나온 그 난자가 정자를 만나지 못하면 바로 생리를 통해서 이제 배출하게 되죠. 이런 식으로 400개 정도의 난자가 평생에 걸쳐서 다 나가게 되면, 쓰여지게 되면 이제 더 이상 이제 나갈 게 없으니까 이제 여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폐경이라고 하는 생리적인 변화가 이제 오게 되죠. 그런 것처럼 우리 이 효소 같은 경우도 이 난자처럼 내가 갖고 태어난 이 효소가 그 평생 무한정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그 매일매일 쓸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효소를 낭비하는 습관의 어떤 그 식습관을 가져가게 되면 빠르게 이제 우리 몸에서 이 효소가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완전히 바닥이 나게 되면 수명이 다하게 되고요. 바닥이 안 나고 점점점 줄어들면서 여러 가지 이제 만성 질환들이 이제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효소의 한계성들이 있기 때문에 효소가 빨리 줄어들지 않게 적절하게 이제 절약하면서 충분한 효소를 갖고 있게끔 하는 것들이 이 건강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세 가지 효소를 밥처럼 먹어야 되는 세 가지 이유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이런 효소를 이렇게 밥처럼 먹지 않고 매일 낭비만 하면서 보충을 해주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이 부분은 에드워드 호엘 박사님이라고 그분이 평생에 걸쳐서 효소를 연구를 해보니까 결론을 하나 내리셨어요. 그것이 바로 효소 수명 결정론이라고 하는 이론인데요. 그 이론은 뭐냐면 효소의 부족과 불균형이 모든 질병의 원인이며 수명을 단축시키는 요인이다. 이 한 문장이 바로 그 결론이에요. 즉, 이걸 약간 좀 풀어서 말씀드리면 우리 몸에서 효소가 부족해지거나 아니면 효소의 밸런스, 균형이 맞지 않게 되면,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효소는 많고 어떤 효소는 부족하고, 예를 들면 뭐 지방을 분해하는 리파제는 풍부한데 단백질을 분해하는, 염증을 분해하는 단백질 같은 이런 효소들이 또 부족하거나, 이렇게 균형이 또 안 맞아도 여러 가지 만성 질환의 원인이 되고 수명을 단축시키는 원인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도 점점점 효소가 줄어들고 잘못된 식생활을 통해서도 효소가 좀 고갈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평상시에 이런 효소가 고갈되지 않게, 즉 우리가 핸드폰 배터리 같은 경우는 다 달게 되면 바로 즉시 충전을 하는 것처럼 우리 몸속에 있는 이 효소도 평상시에 잘 충전을 해서 잘 관리를 해주신다라면 평생에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생리적인 수명을 다 하면서도 아주 건강한 행복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효소를 밥처럼 먹어야 되는 어떤 세 가지 이유하고 이런 효소가 부족해지면
어떻게 되는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번 효소 이야기 6번째에서는 이런 효소가 이제 다양한 효소 제품이 나오는데요. 이런 효소 제품이 어떤 제품이 진짜 좋은지를 구분할 수 있는 그 판단 기준을 이제 제시를 해드릴게요. 그럼 여러분들도 아마 쉽게 좀 이렇게 좋은 그런 효소 제품들을 고를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